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 그리움이 되리라. 러시아의 작가 푸시킨의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100대연의 커피 한 잔입니다. 2022년도 마지막 방송인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제자들이 현인에게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현인이 말했습니다. 그냥 보아라. 그렇게 하면 진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언가를 놓고 진리를 찾으려면 그 자체만을 보거라. 다른 것은 보지 말고 별을 보고 별이라고 하고 달을 보면 달이라고 하면 된다. 선생님, 그걸 진리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정도는 초등학교 어린이도 다 아는데요. 저희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으려고 공부하러 온 게 아닌가? 소위 좀 안다거나 잘난 척하는 인간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 별의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지. 별은 하늘에 떠 있는 것뿐이야. 가만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별을 두고 별이라고 하지 않고 달을 달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네. 선생님,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라고 꿈을 꾸며 살라고 하고, 유명한 배우나 가수, 운동선수를 우리는 별에 비유하기도 하고, 달도 마찬가지지요. 깊은 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밝고 둥근 달을 보면서 애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배가 고파 죽을 위기에 처하면 달이 맛있는 빵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렇듯 별과 달과 태양을 비롯한 자연을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는 건, 비유해서 쓰는 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자연을 문학이나 철학 등에 적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도 삶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자 현인이 말했습니다. 그럴듯하군. 자네의 현은 청산유수구만. 그렇다면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도 그 차이를 말해보게. 시험 때마다 항상 1등을 하고 제일 똑똑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던 친구가 손을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리란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이고요. 역시 똑똑한 친구군. 그런 사전적 정의 말고 철학적으로 그 의미를 말해보게. 진리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인가? 그 질문엔 모든 제자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철학적 의미로 보면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거나 또는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이고, 언제 어디서나 인간이면 절대적으로 믿고 승인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네. 진실은 금방 말한 자네 말처럼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인데,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는 물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힘드네. 선생님, 말씀이 어렵네요. 도통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솔직한 말이네. 지구 안의 인간은 수십억 명이 될 거야. 물리적 나이가 지금 이 시간 태어난 아기부터 금방 숨이 넘어갈 듯한 노인까지 천차만별이네. 그러나 그들 중에 진리와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인간이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실과 거짓은 동전의 앞뒤처럼 붙어 있어서 그런다네. 똑같은 명제가 나이 따라, 성별 따라, 사회나 국가 환경에 따라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다는 거지.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눈과 귀로 보는 거와 듣는 거에 따라 진실과 거짓은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것이야. 선생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어려워요. 알 것도 같은데 모르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아도 알 것도 같고. 자네가 좀 전에 어렵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인 자네의 의식 수준이고, 알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네. 우리 인간은 진리와 진실을 앞에 두고도 가까운 데 두고도 각자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 진실을 옆에 끼고도 거짓이 진짜인 양 갖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의 삶이 그토록 문제투성인 거야. 진실을 알고 진실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네 자신부터 돌아볼 줄 알아야 하네. 인간은 제각기 진리와 진실을 두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제대로 구별을 못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 나랑 어떤 존재인지 등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지 않으면 삶이 모래 위에 쌓인 모래성에 불과한 거야. 자네는 자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또 이 세상에 던져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인의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 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 뒷동산에 엄청나게 큰 뱀이 살았습니다. 이 뱀은 시도 때도 없이 산에서 내려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보이는 대로 물려서 독이 퍼진 사람들은 죽기도 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해도 뱀이 숨어있는 굴은 매번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뱀에 물린 동네 젊은이들은 뱀을 잡기 위해 낫과 칼, 도끼, 그물 등을 들고 여러 차례 산에 올라 뱀굴을 찾았지만 그들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현인을 찾아가 어찌하면 좋을지 상의하자 현인이 나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인이 뒷동산에 올라가 숲을 속 바위에 앉아서 뱀을 기다리다가 졸음을 참지 못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굴에서 현인을 지켜보던 뱀이 노인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물어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뱀은 노인이 조는 게 뭔가를 준비해 놓은 것 같아 의심이 들어서 계속 확인만을 했습니다. 한숨 자고 나서도 노인이 그대로 있으면 힘도 없고 달리기도 못하는 노인이니까 얼른 달려가 물겠다고 작정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뱀은 꿈을 꾸었습니다. 좀 전에 자기가 물려다가 말았던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어디서 감히 뱀이 되어가지고 인간을 물려고 그러냐고, 하늘이 너에게 준 이빨과 독은 인간을 물라고 폭력을 행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노인에게 회초리로 100대나 맞았습니다. 뱀은 너무 아파서 다시는 인간을 물지 않겠다고 울면서 다짐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좀 전에 바위에 앉아있던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뱀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나왔습니다. 이상한 건 어제만 해도 도망을 가던 아이들도 아낙네도 노인들도 도망을 가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와 오히려 놀렸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자기 꼬리를 잡고 돌리기도 하고 막대기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화가 솟았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다시는 인간을 물지 않겠다는 약속이 생각이 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엄청난 놀림과 매를 맞고 굴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또 꿈에서 노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잘됐다 싶어서 당신 말대로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도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내 처지가 뭡니까? 계속 참아야 되는 겁니까? 노인에게 따져 말했습니다. 이 친구 보게 자넨 지혜로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참으로 어리석군.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자네에게 독이 있는 이빨로 물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지 그들에게 겁을 주라는 것까지 막지 않았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야.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행동하는 것은 뱀이나 인간이나 차이가 없군. 여러분, 첫 이야기는 소위 똑똑한 척하는 제자들이 현인과 문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현인은 모호한 질문과 답으로 제자들이 서서히 스스로 깨달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 사색에 나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물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소위 지혜의 동물로 상징되는 뱀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현인을 만나 뭔가 가르침을 받았지만 자기만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어떤 화두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은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들이 일반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피스트들이 궤변론자라고 지칭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는 이상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보다는 지식이 앞섰다는 것과 각기 진리와 진실을 상대적으로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 각자가 자기를 먼저 알고 자신의 존재를 잘 아는 것이 진리와 진실을 찾는 데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령 찾기만 하다가 죽음이 오더라도 진리를 찾기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이 사는 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사회도 고대 그리스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와 진실 그리고 거짓 사이에서 어떻게 구별하고 또 살고 있을까요? 앞의 글에서 현인의 질문에 똑똑한 제자는 진리와 진실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정확히 답했습니다.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라고 정의한 진리나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고 정의한 진실. 그러나 현인은 사전적 정의보다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을 보는 철학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즉 진실이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이라고 한 것처럼 진실과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내 마음을 알기 위해 철학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내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하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가 참과 거짓으로 나오기도 하고 구별할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진리 또는 진실입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나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등등 우리도 다 아는 마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아직도 스스로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이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 작가의 글 두 편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궁리해 나가는 올바른 자세인 것.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인간은 해당 문제에 관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궁리한다. 궁리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거나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가며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말한다. 개인은 궁리를 반복하면서 습득하게 된 알매 수준으로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당사자의 현재 지식 수준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문제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살거나 스스로 올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당사자, 즉 인간의 판단은 삶의 문제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내 판단이 이 순간 옳은 것 같지만 내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정답에 가까운 오답에 불과할 뿐이다. 오랜 시간 공부를 통해 성찰한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다만 선대의 가르침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하늘의 가르침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참을 궁리해 나가는 올바른 자세인 것이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 인간은 성공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뚜렷하게 두고 오늘도 내 거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해도 자신의 성공 여부, 즉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살고 죽고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근본적인 진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죽어가는 사이에서 우린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그 최선을 다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에 의해 나의 인생이 때로는 타인의 눈에 보이는 바에 따라
성공했다, 못했다로 구분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꼼짝 못하는 자는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한다. 물질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자는 물질이 넘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부를 하지 못한 자는 높은 학식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더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서로 간 부러움의 대상과 수단은 돌고 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잠시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에게 잘난 척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어간다는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그 길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란 방법의 개념도 존재한다. 함께한다. 참으로 해석한 것은 인간의 가르침과 가리킴에는 정답이 없고 힌트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정답과 진리는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정답과 참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내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며칠 전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듣고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드라마 대본에서도 충격을 받는데 정말 얼굴을 마주한 상태로 들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재벌 2세 3세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앞에 두고 난 너와 달라. 내가 태어나니 우리 아버지는 재벌 총수였고 너희 아버지는 노동자로 살다가 해직당하고 거지처럼 사는 게 나의 잘못은 아니잖아. 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그런 설정이 된 것을 두고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런 투로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식하고 교만한 발언인지 설마 이 시대 재벌들은 그런 사고가 아니길 빌고 싶어요. 물론 태어나 보니 재벌집 아들과 딸인 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겠지요. 반대로 방 한 칸 없이 사는 부모를 만난 것도 그 사람 잘못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과 존재의 의미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면 어찌 될까요? 인성이나 인품이 제대로 형성된 재벌 자식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 내 의지도 없이 태어나 보니 난 재벌이더라. 너는 어려운 형편이고, 하지만 하늘이 이렇게 우리의 처지를 달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 내가 부자인 것도 너가 가난한 것도 비록 시장은 불평등할지라도 나와 직원인 너가 합심하여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사회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너와 나의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너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무턱대고 이 세상 나와 세상을 탓하지 않았으면 해. 사실 나도 어차피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닌 거 아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게 옆에서 날 권면해주고 그래야 나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에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 합심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본분을 찾고 사명과 소명대로 노력해 보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부정적 사고가 팽배해져서 사건 사고에 연루되는 것보단 이처럼 드라마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다음 세대가 사회를 보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굴욕이나 절망, 경멸과 같은 감정을 심어야 할까요? 왜 드라마의 재벌을 이상한 쪽으로 그림을 그려서 재벌은 사악한 집단인 것을 심어주어서 나의 의식 수준에 수치심과 무기력, 두려움 등을 심게 만들어서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까요? 그만큼
인문학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문학을 지금보다 더 한다면 이와 같은 일만이 아니라 세상사 모든 일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운동을 하든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꾸준히 근육도 키우고 기술을 익힙니다. 그만큼 참고 인내해서 월계관을 쓰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의 마음의 선함을 닦기 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인문학을 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그만큼 단단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의 일을 잠시나마 잊고 삶의 깊이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거나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더라도 우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열등감 때문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화나 분노 등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태어남과 죽음도 이해하게 되면서 단 한 번뿐인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제대로 살기 위해 노력도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건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건 그리움이 되리라. 이란 말로 우리에게 삶을 긍정적으로 임하게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처한 형 상태에서 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이제 며칠 지나면 마무리되는데요. 금년 한 해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내년에는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생각해 볼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도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범용의 인생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울퉁불퉁 시골길 구불구불 고갯길 가다가 돌아서는 막다른 골목길 돌고 도는 이 세상 사연 많은 내 인생 오늘도 홀로 외로이 간다. 아하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아하 한 티 앞도 모르면서 왜 이리 근심으로 사는가. 욕심내지 않기를 미워하지 않기를 서두르지 않기를 어렵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모두가 함께 놀다 가는 인생이라네. 세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